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사업가 남성입니다. 예전에는 일할 때 라디오를 켜고 듣곤 했었는데 요즘은 이 채널에 사연을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성 있는 사연들을 끊을 수 없어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동 플레이를 설정해 놓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언젠가는 저도 사연 주인공이 되어 많은 분들께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자주 상상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처와 있었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일 테니 꼭 되먹임을 반복하고 경악할 사연을 끝까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와 저는 각자 사업을 하다가 만난 모임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녀가 세련되고 아름다워서 관심을 끌었고 성격까지 매우 좋아서 저가 먼저 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3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한 후 아주 뜨겁고 황홀한 신혼생활을 보낸 후 결혼 한 달 만에 아내가 임신을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강산이 바뀌도록 저희 새 집에 살던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0살이 된 딸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시키자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여보, 영어학원에서 그러는데 우리 예림이가 언어 천재라고 하더라. 중학생 수준을 넘어선다고 했어? 그를 당신에 닮아서 똑똑한 모양이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예림이를 유학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해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시켜보자. 유학을 보내자고. 이제 겨우 10살인데 혼자 미국에 어떻게 보낼까요? 내가 따라가서 3년 동안 지내다가 돌아올게. 사춘기가 되면 혼자 지내는 게 더 좋을 테니 3년 동안만 뒷바라지를 부탁해도 좋지 않겠어? 그럼 나로서는 기러기 아빠를 해야 하는 거야, 여보. 난 우리 사직구가 떨어진다는 걸 원하지 않아. 지금처럼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 예림이의 재능을 망치게 되는 거야? 요즘 조기 유학이 유행인 걸 알아? 지금 우리 딸이 유학을 가도 늦다고 생각해. 지금이라도 예림이를 미국으로 보내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건 우리 딸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봐.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딸에게 유학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너무 가고 싶다고 대답하더군요. 몇 주 동안 고민하다가 아내가 옆에서 계속 유학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귓가에 달라붙어 회의함으로써 내 마음도 유학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딸과 사랑하는 아내를 눈물 속에서 미국으로 보냈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외로웠고 허전해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리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중독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회사에 집에만 갇혀 지나간 긴 여운의 세월 속에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딸이 혼자 미국에 남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재회하고 나서 마신 술을 끊게 되었고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뜨거운 밤을 보내려고 했지만 아내는 제가 어색해졌는지 계속 피하기만 했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렸지만 아내는 쟤를 남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져서 기러기 아빠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멀어진 아내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선물이나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준비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고 부부관계가 잠시 좋았다가 그 후에 아내가 다시 피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어색하게 변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강산을 한 번 더 떠났다가 딸 아이는 미국의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방학 때마다 만나는 것이 아쉽고 서운했지만 몇 년 뒤면 딸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힘을 내서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딸이 졸업하는 해가 왔고 저는 40대 후반에 이르렀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 몸에 큰 신호가 발생했고 중년 남자에게 찾아오는 만성 피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었죠.
매일 12시간 이상 자도 피곤해서 사무실에서 졸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구나 퇴근해서는 바로 잠과 기운을 쓴 채로 낮 이불 속에서 한바탕 잠을 깨어나고 보니 아내는 이미 몇 가지 요가와 스트레칭을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하루 종일 일에 힘을 쓰느라 기운이 잘 떨어지지 않았던 저는 자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권하는 활동들을 더 하게 되었지만 그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몸조리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아내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새벽에 일어나도 제 옆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코골이를 듣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며 작은 방을 쓰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코골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미안해하기만 하며 각자 방을 쓰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 부부는 이전에도 없던 대화가 더 없어졌고 한 집안에 살면서도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만성 피로인 저는 아내가 집에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고 늘 잠에 취해 있었죠. 자꾸 멀어지는 아내를 보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에 결혼 20주년을 맞아 집안을 풍성하게 꾸며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비싼 와인과 직접 구운 스테이크까지 준비하여 아내와 함께 먹었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선물하며 다시 예전처럼 사귀자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너무 소홀해진 것 같아. 내가 맨날 피곤에 찌들어 있다 보니 당신에게 신경을 거의 못 썼던 것 같아. 앞으로는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고마워. 나도 이 동안 무심히 지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했으니 서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군요. 그래서 각 방을 그만 사용하고 한 방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듣기 힘들긴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방을 함께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신혼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내와의 밤을 매일 기다렸는데 항상 피곤해서 밀어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4일 만에 제 코골이 때문에 괴로워해서 다시 각 방에서 자기 시작했고 이전과 똑같은 일상이 되돌아왔습니다. 만성 피로와 약간의 망망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피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더군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성 피로를 이겨내지 못하고 집에 오면 퍼지는 흙수만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와 거의 마주치지 못하고 똑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잠이 깨었어요. 원래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오랜 시간 자는 편이었는데 겨울이 되어 보일러를 돌리니 너무 건조해서 갈증이 나서 깨어난 거였죠. 저는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3시에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들어가 보니 아내가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았다. 아내가 이러한 말을 하더니 자기야, 너무 좋았어.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야. 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웅얼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잠꼬대를 들으며 생각해보니 아내가 아직 내게 대한 사랑이 모두 식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쁜 목소리를 냈다면 아내도 나를 원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다음 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까지를 생각했다.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 버티기 힘들었어요. 아내가 씻는 소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안방을 나와서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머, 깜짝이야. 당신 뭐야? 아직 안 잤어? 응, 당신이 보고 싶어서 안 자고 기다렸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오라는 거야? 나 피곤하니까 당장 나가. 여보, 당신도 날 기다렸잖아. 다 안다고. 이 남자가 뭐라는 거야?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거니?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 나 피곤해서 바로 잘 거라는 말이야. 여보, 그러지 말고 제가 아내를 안으려고 하자 기겁하며 피해서 그랬어요. 그러더니 베개를 집어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징그럽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부부여도 이러는 건 큰 실례야. 나 열받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당장 꺼져. 알았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당신 너무해. 그렇게 아내의 방에서 나버렸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했던 잠꼬대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욕만 진탕 먹고 말이죠. 결국 아내와 다시 밤을 보내는 걸 포기하고 자주 대화라도 나누고 싶어서 아내 퇴근을 기다려봤는데 대화까지도 나누기 귀찮고 싫다며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몇 주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저를 벌레 보듯 취급하는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부간에 생기는 단순한 권태기인 줄 알았더니 기다려보면 해결될 것 같았지만 아내가 제 얼굴만 보면 정색했기 때문에 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대화를 하고 기다려보았습니다. 매일 바쁜 아내가 빨래를 밀어서 저가 세탁기를 돌리고 베란다에 빨래를 넣었는데 보던 적 없는 남자 속옷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제 속옷이 맞는지 생각에 잠겼지만 어떻게 봐도 제가 입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안 자고 있었어?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요? 왜 거실에 불을 안 켜고 그대로 앉아 있어 계세요? 이리 와서 앉아주세요. 그리고 숨겨두던 남자 속옷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속옷이 아닌데요. 그게 무슨 얘기죠? 만약 당신의 팬티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걸 넣었나요? 당신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그 말에 아내는 화난 표정으로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라고요. 난 모르는 남자 속옷이 어떻게 이 집안에서 나오겠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다면 나를 당신과 함께 사는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인간아, 할 일이 없으면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자의 그냥 들어가려고 해명을 하고 가야지. 해명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나도 어이가 없어. 내 옷이 아닌 것이 내 집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열받겠냐고. 당신 서랍장을 열어봐. 얼마나 많은 속옷이 있는지 말이야. 100장도 넘는 팬티를. 당신을 다 기억하겠니?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방으로 꺼져. 그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내가 산 속옷과 비슷한 것이 있나요? 찾아봤어요. 그런데 비슷한 무늬가 그려진 속옷을 보고 깨달았죠.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말이에요. 곧장 안에 방문을 녹화하고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요즘 기력도 없고 건망증이 심해 내 속옷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지경이 됐나봐. 괜한 의심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잊어버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또 의심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자고. 조심할게. 그럼 푹 쉬어 아래 방에서 나와 저는 스스로 머리를 지어 먹을 거예요. 자책했고 그 후에 속옷을 서랍장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겨울밤에는 보일러가 돌아가고 제 갈증 때문에 새벽에 종종 깨어났습니다. 아내의 잠꼬대가 자주 들려왔지만 계란 기대를 하기 싫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잠꼬대가 아닌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아내 방에 누군가 있는 것이 분명했죠. 이건 괜한 의심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아내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누구야? 누군가와 있나요? 아내가 자다 깨어서 놀라서 나에게 베개를 던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죠? 부부가 아니더라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죠. 방금 당신과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자다 때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에 당신 말고 누가 더 있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렸다니까요. 여보세요. 요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만성 피로와 건망증 때문에 이제 환청을 듣는 건가요? 저는 아내의 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아내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미안해, 여보. 당신 지난번에 빤스 가졌을 때 날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 방에 남자가 있다고 하는 거야. 자, 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내가 미쳤다고 당신하고 사는 집에 남자를 끌어들이겠니? 진짜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아. 아유, 짜증나. 미안해요. 알면 당장 불 끄고 나가. 결국 찝찝한 기분으로 사과하고 아내의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확실해서 의심을 쉽게 풀 수 없었어요. 속옷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입어본 적이 없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아내가 수상했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전자상가에 가서 소형 CCTV를 구매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방이 확실히 보이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왔죠. 며칠 후 퇴근해서 카메라를 수거해 노트북에 연결해서 영상을 확인했는데 저는 무척 놀랐고 말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누군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포착되었거든요. 너무 어둠 속에 남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아내와 약 2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본 후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분노가 폭발해서 아내가 오길 기다린 뒤 바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파란색 피우고 있죠? 증거를 다 찾았어. 뭐야 당신? 힘들게 일한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할 생각에 그저 짓거리고 싶어. 바람 얼마 전에는 무작정 내 방에 들어와서 남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오늘은 무슨 증거를 찾았다는 헛소리만 하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쳐가나 봐. 정신과에 가봐야겠다. 닥쳐. 편지 사건도 그렇고 남자 목소리도 내가 착각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당신의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협박하겠다는 건데 이걸 보고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내가 당신 방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걸 몰랐지. 그러자 아내는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더군요. CCTV를 달아놓았다고 당신은 스토커인가 아니면 리뷰장 환자인가? 한 집에 사는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것도 분명한 범죄라고. 방귀 낀 놈이 섞는다더니 괜히 오바하는 거지? 이 영상을 보고도 그런 태도로 나오는지 확인해보자고. 좋아. 그런데 만약 사실이 아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헛웃음을 지으며 영상을 틀어 보여주었습니다. 이윽고 의문의 남자가 등장하자 아내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거 당신이잖아.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당신이 분명하다고. 뭐라고? 이게 핑계댈 게 없어서 이 남자가 나라고 하는 거야? 송곳도 내 거다. 목소리도 한창이다. 동영상 속에 남자가 나타났다. 당신 거짓말은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자 아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 어제 새벽에 내 방에 들어왔잖아. 나한테 같이 밤을 보내고 싶다고. 애원을 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낸 거고 이 여자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나는 어제 오후 5시부터 한 번도 안 깨고 13시간을 내렸다며 잤다고. 그리고 내가 의원한다고 당신이 날 받아줄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려면 좀 더 그럴싸하게 해보세요. 여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믿기 어려우시면 내 방에 가보세요. 아침에 침대가 비어 있을 테니까 당신이 잘못하고 속을 짓을 테니까요.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셨겠죠? 좋아, 가보죠. 저는 여자가 거짓말하는 아내를 못 믿었지만 우선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 말대로 진짜 나의 옷들이 이불 속에 있었어. 어젯밤에 입었던 잠옷과 속옷이 말이야. 그 순간 머리가 혼미해지고 어지러워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은 나를 거부해왔는데 어제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해. 나도 너에게 미안해. 어제는 너를 받아들였어. 그런데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한 게 더 문제야. 다른 남자랑 간절히 한 것 의심하고 있어? 대체 뭐가 문제일까? 아, 머리야. 진짜 미칠 것 같아. 생각해도 기억이 나질 않아? 내 건망증이 더 심해져서 이런 건가? 당신 몸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네. 정신도 마찬가지야. 아무래도 보약 한 알이라도 주어야겠어. 여보, 진짜 어젯밤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준 거야?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 여기 당신의 옷도 다 있잖아. 이렇게 날 믿지 못하겠다면 그만 이혼해야 해. 나도 파렴치한 불륜녀 취급을 받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아내가 말한 증거와 아내의 표정과 말투를 듣니 제가 잘못 짚은 게 한참이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야, 여보. 내가 착각한 거야. 진짜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정신이 나가나 봐. 미안해. 차를 갖고 있을게, 여보. 내 잘못이야. 오늘 일은 너를 봐줄 테니까 그만큼 다시는 CCTV를 보니까 헛짓거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혼 당할까봐 마지막 경고야. 알겠지, 여보. 진짜 미안해. 아내에게 사과하고 며칠 동안 어색하게 지내는 중에 아내가 저한테 한약을 선물해 주더군요. 저는 감동을 받아 울컥했습니다. 당신 몸이 많이 헝클어진 것 같아서 제일 비싼 걸로 골랐어. 피로 회복에 좋고 건망증에도 좋다고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꼭 챙겨 먹어야 해, 여보. 고마워. 내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이렇게 한약까지 선물해 주다니. 여보, 앞으로 잘할 테니까 집안일도 더 많이 하겠어. 생활비를 더 많이 쓰도록 결심했으니까 당신의 건강을 챙겨서 괜한 의심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제가 아내가 쥐어준 한약을 빼먹지 않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꼼꼼히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잠은 이전보다 더 많이 자게 되었고 건망증은 개선된 케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한약이 좋은 것 같아. 나 어젯밤은 10시간을 자서 깼어. 그런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아. 이거 정말 비싼 것인데 좋은 거야? 아마 명현 현상일 거야. 계속해서 꼼꼼히 먹으세요. 1~2달 안에 개선될 거니까. 알겠어요. 빨리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보, 오늘 밤 같이 보내도 돼요? 지난번에 날 받아준 것을 기억 못할까봐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네요. 당신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만 있는 것 같아 남자들은 힘만 있으면 밥숟가락들을 그 방향으로만 향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을 보니 그 말이 딱 맞네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보내자고 할게요. 당신도 약을 먹고 몸을 쉬어야 돼요. 그 말이 맞겠죠?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지면 같이 방을 써도 돼요. 내가 코골이 수술을 받도록 하겠어요. 여보란 말이에요. 난 아직도 당신을 신혼 때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워해요. 코골이 수술을 했다고 들었다. 일단 몸이 호전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그럼 얼른 들어가서 푹 쉬세요. 약을 먹자마자 하품을 길게 했고 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잠을 철저히 취했는데 일하러 나가도 꾸벅꾸벅 졸다가 손에서 이를 놓고 말았어요. 아내가 언젠가 명현 현상이 없어질지 기다리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난 후 아내가 2상자의 동일한 한약을 가져와서 잘 챙겨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정성과 마음에 감사하며 매일 3번씩 한약을 먹었지만 제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